그 경우에는 실투자금이 빵원이 되는 그런 물건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약 한 달에 한 640만 원 정도 돈이 들어오는데, 요즘 연일 서울은 물론 수도권 주요 지역 분당, 과천, 평촌 등 국민 평형대 아파트 값이 치솟는다는 기사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과천의 경우 푸르지오 서밋은 최근 실거래가가 25억을 찍었고요. 분당구 백현마을 6단지는 20억 9천만 원을 찍었다고 합니다. 평촌의 평촌 더샵 아이파크는 11억 4,500만 원에 거래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수도권 아파트 한 채도 10억, 20억씩 하는 이 집값이 무섭게 치솟고 있는 이 시기에 경기도에 3억 이하로 8층짜리 통건물을 매입할 수 있다고 한다면 의심부터 들겠죠. 아, 그거 뭐 구석에 박혀있는 뭐 돈 안 되는 건물이겠지, 말이 건물이지 뭐 방치된 폐가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아니요, 파주 역세권에 아주 튼튼하게 지어진 정상적인 건물이고, 이번에 공매로 나온 물건인데 무려 감정가의 20%인 2억 9천만 원대까지 떨어진 물건입니다. 실투자금 얼마가 들어가는지 알면 더 놀라실 거고요. 이 건물에 아주 약간의 사업을 접목하면 과연 얼마까지 현금 흐름을 기대해 볼 수 있을지 오늘 제가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구독 누르시고 끝까지 시청하시면 지방소도시 아파트 한 채 금액으로 경기도 역세권 통건물주가 되는 방법과 공매 투자 시 반드시 체크해야 할 포인트까지 확실히 알아가실 수 있습니다. 도로 맞은편에 저 빨간색 붉은색 벽돌로 킹 안마라고 된 8층짜리 건물 보이시나요? 저게 지금 진행되고 있는 공매 물건이에요. 감정가가 14억 7천만 원인데 계속 유찰이 되어서 현재 감정가 대비 20%인 2억 9,400만 원 최저가로 진행 중에 있는 물건입니다. 예전에는 그런 안마 시술소로 이용 중이었는데 현재는 공실 상태인 걸로 지금 현황 조사는 되어 있고요. 저랑 같이 가면서 지금 상태를 좀 살펴보실 거고요. 지금 보시는 이 왕복 4차선 도로를 가운데로 두고 이쪽 방향으로 가면은 경의중앙선 금촌역이 나옵니다. 그럼 해당 건물에서부터 도보 6분이면은 도달할 수 있는 역세권에 위치하는 건물 되겠으며, 이쪽으로 가면은 파주시청이 나옵니다. 여기서 이제 금천역과 파주시청을 연결하는 메인 4차선 왕복도로 일반 상업지역에 위치한 8층짜리 건물이 현재 진행 중이고요. 토지 면적은 67평이고 건물의 전체 총 연면적은 약 245평 정도 됩니다. 저와 함께 좀 살펴보러 가보시죠. 내용 보시기 전에 잠깐 안내 말씀드릴게요. 이게 공매 물건인데 이 공매 물건 특성상 입찰이 일주일 단위로 이루어집니다. 제가 현장 영상 찍고 편집하는 동안 4억 5천만 원에 낙찰이 되었는데요. 앞으로 비슷한 류의 물건이 나오면 이런 방식으로도 투자가 가능하겠구나 의 관점으로 봐두시면 앞으로의 투자에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이 물건 되겠습니다. 킹 안마라고 딱 되어 있는데, 제가 그 로드뷰를 보니까 한 10년 전부터 계속 이 킹 안마가 되어 있더라고요. 한번 가서 쭉 볼게요. 이게 대로변에서 이제 바로 붙어 있는 필지면은 정말 최고인데, 이게 그렇지는 않아요. 자루형 토지라고 해서 이 대로변에 바로 맞붙어 있는 이 토지의 폭은 약 한 3m 정도 밖에 되지는 않습니다. 지하 1층에서 지상 8층까지 건물이 세워져 있고요. 이 건물 같은 경우는 94년 5월 달에 사용 승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약 한 31년 된 그런 건물이 되겠습니다. 전기도 들어오지 않는 걸로 일단 예상은 됩니다. 예상되고요. 이렇게 보면 그동안 영업을 안 하는 그런 흔적이 좀 많이 보이긴 하죠. 이렇게 너저분하게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게 메인 출입구인데, 감정평가서에 보면은 이게 여기가 지하에도 소매점이라고 하나 약 한 30평 정도 되는 그런 상가가 하나 있고요. 그거는 사실 임차를 주기는 쉽지는 않을 것 같고요. 1층에는 계단이 있고 이제 엘리베이터가 있고요. 2층부터 해서 쭉쭉쭉 8층까지 각 층별로 약 한 30평 정도 되는 면적을 가진 이런 층들이 쭉 이어집니다. 네, 아쉽게도 지금 여기는 잠겨 있어요. 잠겨서 들어가지는 못하는데요. 이쪽으로 한번 가볼게요. 여기도 그냥 낙찰을 받게 되면 한번 싹 정리는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뭔가 너저분하니 정신이 없는데, 이쪽으로도 들어가는 문이 하나 있긴 해요. 잠겨 있습니다. 지금 아마 저쪽 문으로 해서 들어오면 여기로도 연결이 되는 것 같거든요. 옆에 보면은 이게 일반 상업지역이다 보니까 건폐율이 높아서 옆 건물이랑 굉장히 좀 따닥따닥 붙어 있는 그런 느낌의 현재 상태 되겠습니다. 여기가 보면은 건물 평면도를 보면 이 2층 같은 경우는 이제 이렇게 화장실 딸린 방 여기 3개가 있고요. 그 다음에 3층부터 7층까지 각 층별로 방이 4개씩 있습니다. 그래서 총 23개의
방이 있고, 평면도를 보니까 가장 작은 방 한 개의 크기가 약 한 3.9평 정도로 나옵니다. 저는 이 건물을 보면 사실 고시텔로 운영하면 좋겠다라고 판단을 했었거든요. 전부 다 가벽도 아니고 벽돌벽으로 되어 있어서 방음도 좋고, 특히 요즘에 신설되는 고시텔의 경우 방 크기가 좀 커지는 그런 추세인데, 그 크기가 평균적으로 3평 정도입니다. 3평. 근데 지금 이 건물에 있는 방 총 23개에서 가장 작은 방의 사이즈가 3.9평입니다. 예, 신설보다 훨씬 더 크죠. 그만큼 더 쾌적한 환경을 제공할 수 있는 그런 물건이 되겠습니다. 방 23개를 돌렸을 때 한 달에 나올 수 있는 월세 순수 현금 흐름이 얼마 정도 될지, 이 부분은 제가 이 주변에 있는 고시텔의 시세를 같이 한번 살펴보면서 그때 확인해 보도록 하고요. 여기서 특이한 게 하나 있어요. 원래는 창문이었는데 이거를 새롭게 이 창문을 붉은색 벽돌을 다 막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낙찰을 받게 되신다면 요거는 다 뜯어내야 되는 그런 철거공사비를 고려를 하셔야 된다. 고시원으로 인허가를 받기 위해서도 창문의 크기는 1m 바이 1m는 최소한 되어야 됩니다. 고시텔을 운영하는 사람 입장에서도 고객님이 오셨을 때 저렇게 창이 너무 작으면 너무 답답해서 생활을 못해요. 새로운 붉은색 벽돌을 다 제거하는 비용 플러스 창문 샤시를 넣는 비용까지도 고려를 하고 입찰에 들어가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왜냐하면 이걸 그냥 안마 시술소로 그대로 이용한다 그러면 문제는 없어요. 근데 그것보다는 사회적 주거의 양극화로 인해서 이런 고시텔을 찾는 그런 수요가 점점 더 커졌기 때문에 현재 흐름상 이 건물은 안마 시술소보다는 고시텔 그런 개념으로 운영하는 게 훨씬 더 유리합니다. 왜? 방이 23개나 나오기 때문이죠. 그 부분 고려하셔가지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물건의 경우 이제 권리 분석상 좀 특이한 포인트가 하나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은 이 사업자 등록을 하신 분이 있어요. 박땡땡 씨, 이분이 2019년 7월 31일 날 사업자 등록을 하셨습니다. 보증금 1억 5천에 월세 600만 원을 낸다라고 이제 사업자 등록을 하신 상태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 물건이 어떻게 됐냐면 그 2019년 9월 10일에 신탁 대출을 일으켜서 해당 건물의 소유권이 신탁회사로 넘어가게 됩니다. 즉 기존의 소유자는 박땡땡 씨가 계셨는데 그분이 대출을 최대한 많이 받기 위해서 신탁 대출을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 부동산의 명의 자체가 신탁회사로 넘어가게 된 거고, 그게 2019년 9월이고요 근데 이 사업자 등록을 한 이 임차인 분은 2019년 7월에 사업자 등록을 하셨기 때문에 이런 시간 순으로 봤을 때 이 임차인의 보증금 1억 5천만 원은 신탁회사도 알고 있었던 걸로 충분히 예상이 되고, 그래서 낙찰을 받았을 때 좀 보수적으로 이 보증금 1억 5천은 인수를 해야 된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수익률 분석을 해서 입찰가를 산정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봤을 때는 임차인 분께서 현재는 운영을 안 하시는 걸로 보이니까 그 사이에 이 소유자분에게 보증금 1억 5천만 원을 받고 나가셨는지 아니면 그걸 못 받고 계속 이렇게 있는 건지는 사실 현재 우리 입찰자 입장에서는 확인할 수가 없거든요. 그리고 해당 건물 같은 경우는 건축물 대장상 위반 건축물, 불법 건축물 이런 사항은 전혀 없고요. 다만 좀 특이한 게 보통 안마 시술소 같은 경우는 연면적 기준으로 500제곱미터 이상이 되면은 2종 근린생활시설이 아니라 다른 시설군으로 올라가게 되는데, 현재 여기는 그냥 2종 근린생활시설 안마 시술소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안마 시술소랑 이 고시텔이 변경하는 건 그렇게 어렵지는 않을 거예요. 그렇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 파주시청에 가서 주무관님 통해 가지고 이 안마 시술소를 고시텔로 변경 가능한지, 변경하려면 어떤 요건들이 있는지 그 부분 한번 더블 체크하고 들어가시는 거를 좀 추천드릴게요. 이쪽으로 하면 이제 금촌역이 나오거든요. 역 주변에 고시텔이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반대편으로 가면 파주시청이 나오는데 이 뒤편으로 해서 또 고시텔이 한 4군데 정도가 더 있었습니다. 그래서 입지적으로 봤을 때 거의 한 2번째 정도로 여기랑 가까운 고시텔이 될 수도 있는 해당 물건이 되겠으며, 인근 지역 고시텔의 시세를 한번 좀 조사를 해봤습니다. 직접 전화도 좀 한번 해봤고요. 해보니까 원룸 기준으로 그 경우는 이제 전용 면적 3평입니다. 3평짜리 안에 이제 화장실이랑 샤워 시설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침대, 그 다음에 텔레비전, 그렇게 갖춰진 거를 이제 풀옵션 원룸이라고 하는데, 그게 약 한 35만원 정도의 수준으로 이 동네 시세가 형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면 해당 물건 같은 경우는 인테리어도 새로 하고 면적도 4평이 아니라 3.9평이니까 더 넓겠죠. 더 넓고 방음시설도 우량하기 때문에 못해도 35만원은 충분히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판단은 됩니다. 근데 이제
수익률을 분석할 때는 항상 좀 보수적으로 좀 안전하게 보는 게 리스크를 좀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저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지금 저기 킹한마에서 이 정도 제가 한 1분 정도 걸어오니까 여기 지금 버스 정류장이 딱 보이거든요. 많은 버스 노선이 지나가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대중교통은 굉장히 우량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밑으로 좀 내려가 보겠습니다. 주거시설로 이제 활용을 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게 이런 근린생활시설 인프라가 어느 정도 갖춰져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주변에 도보로 한 5분에서 6분 거리에 충분히 이렇게 상점들이 충분히 비치가 되어 있고, 요 지역, 지금 제가 이제 대로변을 걷고 있는 이 지역이 용도 지역이 일반 상업지역입니다. 일반 상업지역의 시세, 토지 시세를 조금 확인을 해 봤습니다. 통상적으로 한 이 대로변 기준에 붙어 있는 땅의 경우에는 평당 1,800에서 네이버 매물로 나온 물건은 평당 3,000만원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해당 전 킹한마는 얼마 정도가 될까요? 건물까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다루형 토지라서 좀 보수적으로 한 평당 1,500만원 충분히 되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이 되고요. 그래서 이제 공매물건 같은 경우는 토지 면적이 67평이니까 1,500만원을 곱하면 대략적으로 한 15억 5천만원 정도, 그 정도는 시세적인 측면에서는 가능하다, 그렇게는 좀 판단이 됩니다. 지금 이렇게 쭉 가다 보면 금천역이 나오는데, 이 주변으로 해서 이 상권을 외국인 분들께서도 좀 많이 이용하는 그런 상권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주변에 공단이 좀 많이 있어요. 파주 LCD 산업단지가 있습니다. 즉 LG 디스플레이 공장이 약 9km 정도 떨어져 있고, 차로 가면 18분이고요. 그 다음에 월long 산업단지도 차로 한 18분, 9km 떨어진 곳에 큰 산업단지가 있고, 그 주변으로 이제 중소기업들, 그런 공장들이 같이 이제 서클을 이루어서 공단이 형성이 되어 있어서 그만큼 일자리는 좀 어느 정도는 받쳐주고 있는 곳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추가적으로 최근에 나온 기사에 따르면 LG 디스플레이가 여기 파주 공장에 2027년 6월까지 총 7천억 원을 추가로 투자를 해서 공장을 증설하기로 의결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곳은 이제 자금이 더 투입이 되면서, 투자가 되면서 이 산업이 좀 더 부흥이 될 그런 지역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이쪽 경기가 지금보다는 더 나아지지 않을까, 그렇게 합리적으로 예측은 되는 상황입니다. 좀 와보시죠. 여기가 나름 금천역 상권에서 가장 핫한 거리 중에 하나예요. 여기 보시면은 확실히 예전보다 좀 많이 활성화됐다, 그런 느낌도 보이고요. 이렇게 이제 판매 업종이 들어가 있다, 이런 게 굉장히 좀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거든요. 임대료가 어느 정도는 좀 받쳐준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쪽이 지금 금천역으로 가고 있는 방향이고, 저 멀리 보면은 금천역 보이시나요? 여기 보면 또 웬만한 업종들은 요 반경으로 해서 다 들어와 있습니다. 주변을 봤을 때 이곳은 해당 공매물건 같은 경우는 고시텔로 운영을 해도 충분히 경쟁력이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금천역이나 버스 정류장, 이 대중교통도 바로 코앞에 있고, 주변에 이렇게 이제 생활을 할 수 있는 인프라 시설도 구축이 되어 있고, 또한 차로 20분 이내에 이제 큰 대단지, 대기업까지 산업단지도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좀 우량하다, 이렇게 판단이 되는데, 그게 현재 2억 9천 밖에 안 난다? 이거는 굉장히 가격적인 메리트는 있는 거죠. 해당 물건에 대해서 수익률 분석을 좀 간단하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입찰가를 그냥 제가 임의로 잡았어요. 3억 원이라고 했을 때, 이 경우 사실 시설 공사비가 좀 많이 들어갈 것 같아요. 연면적을 한 250평 정도로 잡았을 때, 그 외부에 있는 그런 이제 창문에 더 씌워진 붉은 벽돌도 다 철거를 해야 되고, 샤시도 입혀야 되고, 내부 인테리어 공사도 좀 해야 돼서 평당 한 100만원 잡아서 한 2억 4,500만원 정도의 시설 인테리어 비용은 좀 고려는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거는 사실 근데 이 정도 잡았는데, 이게 뭐 높아질 수도 있고 낮아질 수도 있는 거겠죠. 그 다음에 중요한 포인트로 현재 지금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는 선순위 임차인의 보증금 1억 5천만 원은 일단 인수하는 걸 전제로 하고 비용을 삼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대출 받는 거를 제외하고는 3억에 들어갔을 때 실투입금 자체가 좀 높습니다. 한 4억 7천만 원 정도는 돈이 일단 투입이 돼야 돼요. 그러고 난 다음에 공사가 다 끝난 다음에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대안대출을 받는 겁니다. 이 건물 자체가 처음 감정되는 게 14억이 됐기 때문에 그렇게 리모델링까지 싹 한 상태에서 대안대출을 받으면 7억 이상 나오지 않을까, 그런 판단이 되는데, 그 경우에는 실투자금이 빵원이 되는 그런 물건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인테리어 공사가 끝날 때까지는 자기 실투자금이 그래도 한 4억에서 5억 정도는 일단은 집어넣어야 된다, 그 부분이 되겠습니다. 여기 아까 방이 23개였었고 방 한 개당 주변에 고시텔의 시세를 봤을 때 35만원 충분히 받을 수 있으니까 여기 한 달에 한 805만원 정도 현금 흐름이 나오는데, 근데 이것도 전부 다
항상 100% 만실은 없으니까 한 80% 정도 수준으로 잡으시면 맞을 것 같고요. 그러면 약 한 달에 한 640만 원 정도 돈이 들어오는데 운영 비용으로 한 100만 원 정도 빼셔서 한 540만 원의 돈이 들어온다. 그렇게 좀 보수적으로 보고 들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금리가 좀 떨어졌을 때 해당 건물을 임대료에 맞춰 가지고 수익률 한 7%나 8%에 맞춰서 매각을 하시면 실투자금 빵원으로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그런 물건이 되겠습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블로그에 더 상세하게 좀 많이 적어 놨거든요. 그 부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이며 주택가격지수 창안자인 로버트 슐러는 2022년 자신의 논문에서 이렇게 언급했습니다. 도시 간, 지역 간 주택가격의 격차는 점점 더 커지고 있다. 급등한 지역에서의 상승 기대감이 가속화되며 이는 곧 버블 위험이 증가함을 언급하였습니다. 이렇듯 소득 격차로 인한 양극화, 그에 따른 주거의 양극화는 넉넉고 한탄해야 하는 것이 아닌 대응해야 할 현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시텔로 활용하는 방법을 제시해 보았습니다. 이러한 역세권 지역에 이미 운영되고 있는 타 고시텔보다 일단 저렴한 가격으로 매입해서 상대적으로 쾌적한 상태로 운영한다면 탄탄한 월 현금 흐름은 물론 매도시 차익도 안정적으로 남길 수 있는 훌륭한 물건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경공매를 통해 저렴하게 매입 가능한 물건과 돈 되는 유용한 부동산 정보만을 선별해서 공유 드릴 테니 구독 누르시고 빠짐없이 챙기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